오늘 여러분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뼈아픈 제 과거이자 무려 약 3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도박을 했냐고요? 아니면 사기를 당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식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월급의 반 이상을 아껴서 은행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에 꼬박꼬박 저금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돈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 앱을 켜서 소박한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번 달에 5% 특판 적금을 들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 할 겁니다. 동료들이 6,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 탕비실에서 무료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돈을 아꼈다고 위안하죠. 그렇게 1년을 모으고 5년을 모아서 1,000만 원, 5천만 원을 만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은 달팽이처럼 기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었던 번듯한 아파트 가격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분명히 통장 잔고의 숫자는 커졌는데 나는 왜 더 가난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경제학 이론은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법의 제정 없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숨은 세금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야만 굴러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에 풀린 M2 통화량 지표를 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는지 알 수 있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됩니다. 10년 전 4,0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 8,000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그만큼 처참하게 붕괴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고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마이너스 2%입니다. 즉 은행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절대로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00% 확률로 돈이 녹아내리고 증발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위험하고 멍청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개념은 칸티용 효과라는 경제 개념입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발견한 이 소름 돋는 법칙은 새로 발행된 돈이 경제에 유입될 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 정부와 은행 그리고 자본가들이 가장 먼저 그 돈을 쓰고 가장 마지막에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평범한 월급쟁이 노동자들입니다. 월급이 오르기 전에 이미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폭등해버리죠.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은행이라는 금고에 가만히 묶어둘 때 은행과 자본가들은 그 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오히려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연료로 쓰인 겁니다. 이제 제가 잃어버린 3억 원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할 대안의 가치를 뜻하는 말이죠. 과거에 저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적금 그리고 보험에 돈을 넣었습니다. 원금 2억 4천만 원에 이자를 합쳐서 대략 2억 7천만 원 남짓한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돈을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의 연 평균 수익률과 복리의 마법을 적용해보면 제 계좌에는 2억 7천만 원이 아니라 무려 5억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찍혀 있을 겁니다. 누적된 원금은 똑같고 제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와 노력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차가운 은행 금고에 담았는지 위대한 기업의 주식에 담았는지 그 하나의 차이가 2억 9천만 원이라는 끔찍한 기회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낡은 편견과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허공에 날리며 성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착취하는 또 다른 배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보험료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네먼이 노벨상을 받은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떠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해서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치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중증 질환에 걸려도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실손보험 외에도 각종 암보험, 종신보험 등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월급의 20% 이상을 보험료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크게 아프거나 다칠 것에 베팅하는 도박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에 여러분의 피 같은 자본을 베팅하십니까? 그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아껴서 매달 우량한 자산을 사모으는 데 투자했다면 오히려 든든한 자산이 형성되어 미래에 어떤 불행이 닥쳐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빈곤한 노후가 가장 큰 질병이자 재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맹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의 환상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와 인구 팽창기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통했습니다. 눈 감고 아무 곳이나 땅을 사고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줄 청년들은 사라지고 있고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들어가며 빈집이 넘쳐납니다. 물론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상급지는 가치를 방어하겠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외곽 지역의 아파트는 서서히 슬럼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유동성도 떨어지고 인구 절벽을 맞이한 아파트 한 채에 모두 몰빵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3억 원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은행 예적금과 과도한 보험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진짜 룰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통찰력을 가진 자본가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3가지 행동 요령을 지금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가입된 모든 보험 증권을 꺼내서 분석하십시오. 실손 의료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보험 정도만 남겨두고 불필요하게 비싼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은 과감히 해지하세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지금까지 부은 돈이 아깝다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며 당장 멈추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둘째, 내일 아침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십시오. 비상겸을 제외하고 물가 상승률도 방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적금들을 해지하세요. 은행의 쥐꼬리만한 이자에 만족하며 서서히 가난해지는 길에서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장할 금고는 원화가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여야만 합니다. 셋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오늘 당장 미국 시장의 우상향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말하는 투자는 테마주를 쫓아다니거나 잡코인에 단타를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S&P 500을 추종하는 VOO 같은 인덱스 펀드에 여러분이 해지한 보험료와 적금액을 합쳐서 매달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여러분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드세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장에 올라타서 시간을 빌려 확실하게 이기는 가장 유리한 게임을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 문맹이 아니라 돈의 규칙을 이해한 자본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강력한 의지와 통찰력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수년 뒤 여러분의 계좌가 증명할 겁니다. 제가 흘렸던 피눈물과 잃어버린 3억 원의 뼈아픈 실수를 여러분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며 자본주의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